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톡스타 2부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하는 거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 누르신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만 입력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기실 수 있고요.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매일매일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그날 시황 정리,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제가 퀴즈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는 힌트와 함께 퀴즈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부나 지자가 일방적으로 채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것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모라토리엄, 2번 심포지엄, 3번 프리지엄, 3번 프리미엄이네요.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꼭 맞춰보시고 2019년도에는 이 무료 체험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블랙방에서 유료 방 체험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정답을 정답 몰라토요. 네.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2부에서 매일매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다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늘은 투자와 관련해서 증권 스쿨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의 스태프들에게 알찬 정보들 얻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권 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쏙 회원 가입 후 뜨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증권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함께 해주실 스타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로엔나알파의 조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좀 알아볼까요? 오늘도 귀여운 그림들 준비를 해주시나요? 예, 오늘도 좀 편하게 또 증권 강의가 또 어렵다 보니까 편하게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좀 복습하는 시간 잠깐 갖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 그 속담을 통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종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오늘의 속담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속담에서 오늘 한번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속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가장 많이 고민을 많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소문을 통해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난 적도 있지만 손실을 많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이 뭐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재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팩트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그 부분들을 골라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 때 정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스케줄을 체크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다음에 한 달 정도의 그 스케줄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다 말씀드렸더니 톡방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찾냐?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무료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스케줄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스케줄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 스케줄을 체크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공략 재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21일 날 남북 도로에 관련된 협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남북 경협조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슈를 체크해서 디케이닥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다음 날 한 5% 정도 상승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공략 재료를 택했다면 그러면 그 많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경협주다 그러면 40종목 50종목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씩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시나 주식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한 부분들 그리고 필터링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엔나파 시스템을 통해서 그 종목들을 집어주셔서 분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슈했던 스케줄 가운데 10월 달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바이오주 한 종목을 그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일 날 종가가 93,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99,8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95,100원에 마감을 했던 종목이 바로 LG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로엔나파 시스템을 통해서 4가지를 분석하시면 총 5가지를 분석하시면 말씀드렸습니다. 예탱킹 이 부분이 55점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력 매집 추정이 상승하는 부분들 세 번째는 상승 예측 지표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력 매집선이 주가 차트보다 위에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이 종목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G캠 엔지캠 과학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면 자 그러면 내 계좌에 내 증권가에 어떤 종목들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이 속담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이 명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계좌에 달걀 하나로 가득 채우고 있으십니까? 한 바구니에 나의 모든 자금이 다 들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종목이 굉장히 황금알인 종목일 수도 있겠죠. 황금처럼 큰 수익을 통해서 내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한 방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 종목 하나면 내 인생이 역전이 된다. 이 종목 하면 내 계좌가 2배, 3배 날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다 투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황금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는 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이 꺾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융위기 사건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주가가 끄덕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 생각했던 그 종목들을 내 모든 재산 갖고 매수했지만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그 종목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던 경험들이 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했던 종목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글로벌적인 시황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지금 글로벌적인 분들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4분기 이제 뉴욕시 4분기 미국 실적에 대한 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건데 나오는 지표들이 경기 둔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종목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매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폭탄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목을 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가 이것을 떨어뜨리면 바로 이런 사진과 같은 모든 재산들이 다 깨지는, 내 재산이 반방이 나고 내 재산의 3분의 1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바구니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달걀을 담으시는 그 전략을 가지고 가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죠.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들은 알지만 그것이 내 계좌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서 나오는 결과는 어떤 특정 종목에 비중을 70%, 80% 이상 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이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비중이 10%였대요. 그런데 물 타고 또 물 탔더니 나중에는 80%까지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막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한 바구니에 담달라고 하니 어떤 부분들이냐면 한 섹터 안에 있는 테마들을 다 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고 얘기니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을 다 담았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런 어려운 포트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포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료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재료를 분석을 통해서 그 포트들을 하나씩 내가 담을 수 있는 재료들을 뽑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월달 예상 이슈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월 8일 날 있을 CS 2019가 있습니다. CES 2019가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IT 박람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슈되는 부분들은 5G가 있습니다. 5G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지능형 로봇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은 자율주행 플러스 또 자동차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이제 연예인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1월 26일 날 Love Yourself in Seoul이라는 이 영화가 개봉입니다. 자, 1월 26일에 있을 Love Yourself라는 이 지금 글로벌 동시 개봉이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엔터 관주, 음원 관련주들이 한번 또 출렁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죠. 2018년도 모든 실적이 마감한 실적 관련주가 이제 1월 후반부터 2월 초순까지, 중순까지 계속 발표가 있습니다. 1월 후반 4분기 실적 및 2018년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1월 말 또는 2월 초경에 이제 북미 정회담도 이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북 경협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시장의 재료들, 이 시장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포트를 구성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가운데 상관관계가 적은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주를 처음 하신 분들은 자,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면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형재 씨라는 분, 그 가상의 인물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남북 격주 이슈가 있다고 하니 종목 분선에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주 이 JP모건 헬스케어 나가는 종목들을 쭉 세 종목을 매수고요. 남북 경협주에 현대로템, 대아TI,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두 가지 제외 나의 모든 포트를 비슷한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들, 바이오 관련된 이 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바이오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로 인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이 가죠.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관련주, 로템, DRTI 철도 관련주,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 이 조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경우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적은 포트를 구성할수록 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현금 비중을 반드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포트를 구성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요, 현금 비중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빠져나오려 해도 현금 비중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이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에 의해 물려있는 경우들이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마음이 좀 어려우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시장을 포트를 다시 구성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관관계가 적고 항상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정말 내 계좌는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불안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월 이슈 아까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가지고 제가 이제 다 한 종목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종목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시간상 그 부분들은 무려 제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큰 테마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약 바이오주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슈 스케줄을 체크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종목 가운데 한 2종목, 20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엔나 시스템을 통해서 한 종목 한 종목씩을 그 조건에 맞는지를 분석을 해서 제외시키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뽑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스 2019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자동차 소재주, 그 다음에 5G, 능용 로봇 여러 가지 테마가 이 지금 1월 초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를 한번 택하시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 소재 관련주를 한번 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소재 관련주 가운데 세스에 참여하는 SKC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을 가지고 또 한번 분석을 해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판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음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그중 종목을 뽑아서 내 포트를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 관련 그래서 2018년도 실적이 향상되고 4분기 실적이 올라간 종목들 가운데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견해서 내 포트에 담아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 또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가 더 제가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관련 소재주가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1월 달에는 특히 이제 위엔단이라고 3일 동안 연휴를 받는 중국의 해가 있고 또 2월 달에는 출이라는 그런 또 이제 연휴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1월 달에 또 한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마침 화장품 관련이 올라왔던 것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포트를 통해서 내가 종목을 발굴하고 내 포트에 담아다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그것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종목들은 어렵고요. 한 종목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종목 좀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SK바이오랜드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의약품, 화장품, 또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SK바이오랜드입니다. SK계사로 편입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 분기당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임플란트, 치조골 형성을 위해서 골심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술을 할 때 잇몸이 무너졌을 때 골심을 잇몸 안에 넣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바로 뭐냐면 SK 바이오랜드는 이 골시멘트 부분들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 의료 혜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매출 증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저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런 재료들이 있죠. 그 재료가 화장품에도 속하고 또한 제약 바이오주 일정 부분 속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 바이오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뽑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알파 시스템에 저희가 한번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첫 번째 예측 킹이 85점으로 55점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두 번은 이날이었죠. 이날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격한 세력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세력 세 번째는 로엔나 랭킹, 특히 이제 상승 예측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부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세력 매집선이 지금 주가 차트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네 번째 조건이 다 부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지금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조 지표는 위치 판단 지표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전됐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위치 판단 지표인데 지금 이 위치 판단 지표도 상승 구간으로 꺾여서 오르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SI 지표도 지금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SK 바이오랜드는 상승 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상황에서 밀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 부분이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K 바이오랜드를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내 포트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서 가신다면 정말 그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특히 달걀을 한 방울 담지 말아라는 이 지금 명을 우리 지금 내작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한 종목으로 내 모든 지금 계좌에 자금이 다 묶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나의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내 계좌를 지금 이 어려운 이 글로벌 경기 가운데 내년도에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 담지 말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1월에 예정되는 시장과 관련한 일정들 소개드렸고요. 어느 종목들 살펴보면 될지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알찬 정보 주셨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종목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조영스타의 톡방에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조영석 스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다음 스탑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강의 함께해 주실 스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G 시스템스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미증시는 전일에 크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 셧다운이든지 연준 의장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과제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해외 증시 대응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 문주실 건가요? 네, 저번에 한번 강의를 드렸던 이제 파운드 건 그리고 이번에 폭락세를 만들어냈던 VIX 건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건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은 뭐 매번 증시가 폭락 나올 때마다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폭락세를 만들어낸 주체 자체가 FOMC 본인이기 때문에 FOMC 이 칼날을 좀 피할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까지 주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번에 이제 파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파운드 빠르게 한번 더 짚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미증시 쪽으로 옮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처음 진행된 게 6월 23일 날 2016년에 진행이 됐죠. 근데 이때 좀 결과상으로 예측 관리, 좀 공격적으로 실질적인 익시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런던에서는 생각보다 잔류에 대한 퍼센티지가 높죠. 거의 60%가량으로. 이것 때문에 경제 예측상으로 런던 지수를 분석할 때는 잔류가 된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실질적인 표결이 일어나고 나니까 익시트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됐고, 이때 수익을 본 헤지펀드가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네, 두 개 정도의 헤지펀드가 약 1000%가량의 강한 수익률을 내고선 익시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브렉시트가 이번에 유럽에서 떠지는 과정, 그 다음에 처음 브렉시트 일어나기 전에 이제 유로 합병되던 과정이 있었죠. 과거에 1992년에 이때 과정과 맥락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때 파운드 폭락세 저번에 2016년도 보시면은 쫙 폭락 나오고 나서 다시 회복세가 나오는 듯 했다가 최근 들어서 강한 매도 모멘텀으로 밀렸죠. 최근 다시 살짝 회복 들어오는 모멘텀은 있으나 파운드 VIX 수치는 반대로 미엄지수 파운드 VIX 수치는 공격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1992년도랑 제가 연동해서 한번 보시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가 조지 소로스라는 대표적인 전 세계 3대 투자 중 한 명이죠. 네, 이분이 생을 하신 때입니다. 네. 이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영국의 파운드와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크와 이 두 가지 통화가 박스권 안으로 딱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일정 수준 퍼센티지 안으로 규어시킴으로써 유로화에 합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유로화의 합병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독일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고 영국도 이 통화 가치를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따라서 진행을 했죠. 근데 무리한 금리 인상 끝에 결국은 부채 부담을 못 견디고선 는 몰락을 했습니다. 이때 헤지펀드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특정 국가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공격적으로 통화 가치는 급락을 하죠. 간단히 사례를 들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 최근의 급락과 유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최근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장이 오픈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통화 가치가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수요가 갖춰주지 못하고 통화 가치로서 키핑되어 있는 어떤 안정적인 요소가 없다면은 통화 가치가 급격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역시 파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수요층이 급감을 했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서 수요층이 급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수요층도 거의 10의 1토막이 나죠. 연초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파운드도 이때 홀딩에 대한 가치가 없다. 일단 통화 가치가 초급락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야 된다라는 물량. 일단 플러로 암호화폐가 폭락하게 돼도 역시나 선물장이 존재를 했습니다. 선물장은 매도가 가능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암호화폐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선물장에서 마찬가지로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들이 공격적인 매도세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하락세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영란은행이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영란은행이 매수의 물량만큼 지켰어야 되는데 헤지펀드가 그 물량을 이겼다. 돈으로 이겼죠. 돈으로 이긴 만큼 라인을 뚫어냈고요. 결국에는 영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받아낸 파운드 물량까지 전부 다 손절해야 하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한 매도세로 빠졌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이때 매도 포인트를 만들어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다면은 똑같이 강한 매도세를 통해서 강력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겠죠. 이번을 최근 장에서 역시 유로 처음에 합병될 때 나왔다면 이 부분이 유로가 파운드와 영국과 분리가 될 때 또다시 한번 공격적인 추세,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 한 번 더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줄 거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트링을 공격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디서 좀 포착할 수가 있느냐? 한번 옛날 틀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옛날에 지금 이건 원화랑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대응했던 포지션입니다. 원화 대비 파운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한마디로 이게 상승했다는 거는 파운드화의 통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파운드 퍼 원이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파운드 대비해서는 증가했던 부분이고 파운드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환전을 할 때 원화 금액이 점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92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확장으로 들어갔죠. 그럼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포지션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파운드에 대한 매도를 언제쯤 노릴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나리오는 많이 흘러왔어요. 처음 부스트가 발표된 이후에 승인 절차가 일어난 이후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분리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됐고 현재 시점에서는 의회 승인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월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1일 이전에 먼저 좀 더 땡겨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유럽 이사회와 유럽 최종 탈퇴 결정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이 유럽의 승인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의회 승인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내포하고 있길래 변동성을 강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리스본 조약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변동성을 보시면은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서 2017년 3월 기준으로 분리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죠. 이거는 기존에 2007년에 협상했던 부분인데 이 법안을 그대로 끌고 와서 2017년으로 해서 지금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냐 2017년 3월 기준으로 딱 2년의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탈퇴를 하자. 언제죠? 2010년 3월입니다. 정확히는 3월 30일까지 이때까지 탈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트레이딩 3월 30일에 익시가 나올 경우에 파운드화를 손절하고 나가는 EU인들 그리고 파운드화를 손절하고 나가는 미국인들 이 트레이딩 물량을 담아서 공격적인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 지금 이 3월 30일 일자의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두 가지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리면 일단 리스본 조약에서는 이 조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근데 최근에 ECB 쪽에서 조약 철회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EU 안에서 ECJ라는 기구, ECJ라는 기구의 사법재판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본 조약 기준으로 탈퇴하던 과정을 중도에 영국이 철회할 수 있다. 한마디로 탈퇴하려던 3월 30일의 일정을 아예 캔슬시키고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제2국민 투표로 가면 됩니다. 제2국민 투표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트레이딩을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러면은 헤지펀드들이 공격으로 매도 물량들을 대기하던 거를 뺍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파운드에 대한 매도 물량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강한 매수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왜냐? 그동안에 사라졌던 파운드의 가치 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파운드가 폭락하고 그때 우리가 매도 쳤던 물량들을 전부 다 철회해서 다시 롤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상승세를 노릴 수가 있죠. 그럼 오히려 매도를 환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신규 매수 물량으로 빠르게 치고 넣습니다. 그럼 이때 오히려 헤지펀드 중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어떤 요일이 있느냐? 일단 말씀드렸던 ECJ 법원 결정입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 그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나리오 보시면은 의회 표결이 원래는 지금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현재 연기가 됐죠. 연기가 돼서 지금 1월 21일자로 표결의 날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땡겨서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조금 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 의회 표결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트러블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의회 안에서 제가 세 가지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첫 번째 세력은 지금 이거 실판 판소가 안 되는데 제가 말로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일단 첫 번째 세력은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강브렉시트 세력이다. 강브렉시트. 그다음에 둘째가 약브렉시트. 그다음에 아예 브렉시트를 하지 말자라는 세 번째 세력.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중에서 오직 약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인원들만 현재 찬성 표결을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표결 연기가 됐더라도 부결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익시트가 강하게 발생을 하겠죠. 익시트가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냐? 현재 시점에서 노딜 브렉시트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 재표결 진행을 하는데 이 건에서 실현을 하면은 EU와 지금 영국 간의 딜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합법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익시트가 될 만큼 법적인 절차 없이 익시트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당연히 혼란을 겪겠죠. 그 시점에서 파운드를 손절하고 나가는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익시트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2차로 발생했던 부분이 딱 의회 표결을 먼저 연기를 하자마자 총리 불신함 투표가 강하게 반영이 되었었죠. 이 총리 불신함 투표원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영국 안에서 이에 대한 트레이딩 포지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한마디로 파운드에 대한 부가치가 없고 총리가 익시트하게 되면은 우리는 파운드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 라는 비중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총리 불신임 투표 안건 이후에 현재 일단 메이 총리 자리 지켰습니다. 자리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가 폭락장으로 확 떨어다가 두 번 연속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쭉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총리가 바뀔 뻔했는데 이 부분을 지켰다는 건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 건을 일단 넘겼는데 이 건 일단 넘기니까 저희는 일단 중요하지 않으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겼는데 문제는 총리 불신권 이후에 총리가 언제쯤 사퇴를 할까 부분을 먼저 미리 선을 그어주렸죠. 그래서 2022년에 총선 이전에 총리 사퇴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본인은 파운드 브렉시트 것만 확실하게 마무리하건 익시트를 하겠다. 입장을 표명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총리가 잘릴 가능성은 사라졌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파운드에 대한 매도 포착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파운드가 몰락이 딱 2번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상 이 부분이죠. 매도 모멘텀이 처음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매도 모멘텀이 발생하던 이 부분. 이때 첫 번째 날이 ECJ2로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총리 불신한 때였죠. 이 두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도 모멘텀이 나올 뻔했는데 폭락장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나마 의회 표결이 연기이기 때문에 지켜졌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건으로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이요. 그 다음에 다시 커버링이 나와서 매수 플레이 다시 꺾어져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파운드 VIX 수치가 있습니다. VIX 하면은 최근에 제가 증시의 매도의 기준선으로 삼았던 지수죠. 이 지수 간단히 보시면 콜 옵션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수식화해서 풀어낸 부분이야. 네, 간단히 이 VIX의 수식까지 다 이해하실 수 없어요. 제가 이 성질에 대해서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수도 비중.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느냐에 따라서 기존 추세 대비 만약에 꺾일 경우 VIX 수치는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를 깔끔하게 타다가 상승세로 꺾일 경우에도 역시나 VIX 수치는 상승을 해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기존 추세 대비 꺾어내는 변동성, 이게 주로 언제 많이 나오느냐. 간단히 보시면 ETF나 보통 일관성 있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선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쪽일수록 일단위 변동성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포지션에서는 이 VIX 수치는 공격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본 거래량이 많은 종목일수록 VIX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파운드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꺾어내고선 상승세 보여줬음에도
VX 수치가 재상을 한 번 더 만들어냈죠. 예, 재상을 추가로 한 번 더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 안에서 VX 부분이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안정성 품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재도를 준비하고 있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번 주에 증가를 해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포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증시 낙폭 나온 부분까지 같이 엮어서 한번 보실게요. 이번 주 증시 사실 S&P 500 자, 매도에 대한 모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30선 터치하시고 나서는 따라 들어가셔야 되고 따라 들어가 못하신 분들은 골드로 빼셔야 된다.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톡방에 이제 짚어드렸고 어제 톡방 캡처 에어까지도 저희 방에 올려드렸어요. 그죠? 캡처 내가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그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죠. 2주간의 매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의 핵심 중에는 물론 연준 금리 인상이 있죠. 금리 인상 일어날 때마다 사실 이 증시에 대한 매도 모멘텀이 공격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증시를 털고 예금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격적으로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더 공격적으로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죠. 일단 달러 인덱스 부분이 계속해서 97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통화정책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 꺾어낸다면은 약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증시의 재탄력을 받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강달러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증시를 보유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라리 예금 계좌로 넘기는 게 낫다라는 입장인 상태입니다. 근데 추가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이 연준 금리 인상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VX 수치가 25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 25선 과거부터 2월 달에 플락스 나올 때부터 중요하게 짚어드렸던 지점 VX가 20선, 25선, 30 찍는데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증시의 리스크 청산 시스템에는 반드시 이 VAX를 고려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죠. 안정선으로 저희가 VAX를 매수했던 건 10선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10선도 되면은 이제 VX 상으로 일관단체를 탈 때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세가 일관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꺾일 때 VX 수치가 상승을 해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선의 위치에 있다가 20선을 터치할 경우에 청산 물량이 나오고요. 20선에서 25선을 터치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한번 청산 물량이 나옵니다. 이건 시스템 트레이드 비중이 증시에서 50%, 9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도 시스템 만들 그냥 수식화해서 넣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빠서 여기다 그냥 기본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이야. 20선 터치 들어가면은 기존에 증시 갖고 있던 물량들 청산해서 던집니다. 25 도달할 때도 추가적으로 더 던지고요. 저희 30선 넘어가면 보유를 안 합니다. 역포지션으로 잡으시는 분들 종종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30선 넘어가서는 안 잡아요. 이 이후부터는 강폭장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잡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시스템 트레이드들은 20선, 25선, 10선 터치할 때마다 점점 비중을 높여서 청산을 던지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30선 터치가 언제 일어나느냐? 금요일에서 토요일장 넘어갈 때 이날 나왔습니다. 이날 발생을 하셨고 이미 그래서 이날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새벽장에 증시 매도를 바로 따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그널에 대한 부분까지도 금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연속적으로 짚어드렸어요. 수요일 날 생방송에서 짚어드렸고 30선 터치한 매도 그대로 따라가셔도 됩니다라고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만약 이때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새벽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장인데 그때 주무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월요일장 오면은 골드로 매수 치셔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한번 골드 차트 보실게요. 월요일장 딱 넘어갈 때면 넘어갈 때 골드의 매수를 이때는 이제 금요일장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고요. 월요일장이 이때입니다. 갭 약간 떴죠. 20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골드는 뒤늦게 떨어졌다가 상승하면 전부 다 월요일부터 나오셨어요. 증시에서는 이미 폭락장에 토요일장에 강폭락 벌써 이미 나왔었는데 이때 이미 왔었고 추가적으로 월요일장에 더 폭락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골드 보면은 사실상 월요일장 돼서 새롭게 가반등으로 전환이 됐죠. 텀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세히 이걸 딱 잘라서 보시면은 골드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포지션. 예. 딱 180도 전환을 해서 보실게요. 증시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포지션. 그래서 처음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포지션. 한마디로 지금 골드와 S&P 사이에는 갭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점 차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예. 거래일 기준으로 보라도 최소 반나절 이상의 시차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기준으로 느리게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더라도 골드에선 2차 기회를 한 번 더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처음에 증시가 폭장으로 전환이 돼서 손절을 보시더라도 이때 그냥 증시 어쩔 수가 없겠다, 그냥 존버해야겠다라는 아니라 바로 증시 물량들 청산 던져버리시고 골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골드 트레이딩하는 것까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번 강조를 드리죠. 예. 증시 VIX가 20선 터질 때부터는 청산 물량들이 처음 나올 때는 반드시 인버스 종목, 즉 S&P 500에 대한 종목이 됐든 혹은 우리나라 코스피 스닥에 대한 인버스 매도 선물 ETF가 됐든 ETF로 가셔도 됩니다. 선물로 빼셔도 되지만 ETF 오히려 더 증시 계산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량 빼신 다음에 순수 주식 팬텀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마지막 차트 하나만 좀 비교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VIX와 S&P를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CBOE 발러리티 인덱스, 이게 V고요. CBOE자에 상장된 VIX 수치입니다. 이게 S&P 순수죠. 보시면 낙폭당이 나오는 이 차트 패턴과 VIX 패턴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죠? 거의 일치를 하는데 VIX가 가속화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갑자기 강기울기로 꺾여 올라가는 포지션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점으로 나중에 수치가 시간으로 기록되면서 나오는 기울기인 거고요. 실시간으로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오다가 기하수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20선 터치할 때 공격적인 추세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25선 터치할 때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30선 터치할 때 그냥 아예 기울기가 꺾여서 올라갔죠. 30선에서 공격적 청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대응해서 쭉 내려서 보시면 공격적인 청산, 매도에 대한 강추세는 이때 기준으로 가속화돼서 발생을 하신 거.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트레이딩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C스타의 강의도 여기서 마칩니다. 스타님 저녁으로 수익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요, 톡스타 홈페이지에서 HC사단 톡방에 무료 입장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의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화면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 1번. 모라토리엄이었어.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할게요. 4477님, 6300님, 7201님, 9305님, 2701님까지 5분 선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받은 후에 선물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2018년 주식시장 평일인 만큼 올해 마지막 방송 서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내일 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